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석진이라는 젊은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나무를 해왔기에 그 힘이 장사였고 도끼질 솜씨는 따를 자가 없었지요. 어느 맑은 날 석진은 새벽부터 벤 장작을 한가득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작을 팔아 두냥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오던 고갯길, 험악해 보이는 산에 서너시 한 여인을 겁박하고 있었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석진은 곧장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요? 대낮부터 힘없는 여인을 괴롭히다니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할까? 뭐냐, 이놈.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끼어드는 게냐. 다치기 싫으면 어서 가던 길이나 가거라. 어찌 이런 몹쓸 짓을 보고도 그냥 간단 말이요. 그 손부터 놓으시게. 말이 통하지 않자 왈패 중 하나가 석진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석진은 가볍게 피하며 왈패를 번쩍 들어 그대로 땅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거친 몸싸움에 석진의 낡은 옷이 쫙 찢어져 걸레 조각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자 오랜 나무꾼 생활로 다져진 황소도 때려잡을 듯한 우람하고 단단한 근육질의 상반신이 드러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석진은 남은 왈패 2명을 동시에 들어 올려 언덕 아래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석진의 엄청난 괴력에 겁을 먹은 왈패들은 아이고, 사람 살려 외치며 꽁무니를 빼기 바빴습니다.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곳은 덕분에 괜찮습니다. 봉변을 면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젊은 과부는 석진의 다부진 체격과 의로운 마음에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산에서 막 나온 듯 순박하면서도 온몸이 근육으로 뭉친 이런 사내는 난생 처음 보았기 때문이지요. 석진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던 과부는 일부러 꾀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서 그런지 다리에 힘이 쭉 빠져 도저히 걸을 수가 없을 것 같소.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여인이 걸을 수 없다 하니 착한 석진은 그녀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어디시오? 제가 업어다 드리리다. 저 고갯길만 넘어가면 나오는 아랫마을 첫 번째 기와집이랍니다. 알겠소. 제 등에 업히시오. 석진은 과부를 업고 묵묵히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과부의 집에 도착해 마루에 내려주자 석진은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시만요, 서방님. 저를 업고 오느라 힘드셨을 텐데 밥이라도 한술 드시고 가시오. 아니요. 괜찮소. 어서 들어가시오. 나는 이만 가보리다. 과부는 이대로 석진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구하시느라 옷도 다 찢어지지 않았소. 제가 새 옷을 내어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걸레처럼 찢어진 옷을 입고 마을을 돌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라 석진은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고맙소. 그럼 잠시만 신세 지겠소이다. 과부는 석진의 옷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옷을 바로 꿰매주면 석진이 떠날 것만 같았지요. 잠시 고민하던 과부는 좋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녀는 실패에 감겨있던 실을 모두 풀어 장롱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빈 실패만 들고 석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실이 다 떨어져 버렸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시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실을 구해다 꿰매 드리리다. 빈 실패를 본 석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소. 그럼 하룻밤 신세를 지겠소이다. 석진을 붙잡는데 성공한 과부는 저녁상에 술병을 올려 안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석진은 밥을 먹으며 술까지 모두 비웠습니다. 술 기운이 올랐는지 얼굴이 붉어진 채 벽에 살며시 기대더군요. 과부는 덥다며 겉옷을 살짝 풀어보았지만 석진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저고리를 아예 벗어 던졌지만 그래도 석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잣말로 내가 여인으로서 매력이 없는 것인가.
마을에서는 제일 가는 미인이라 다들 그랬는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바위 굴러가는 듯한 소리가 방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과부가 살펴보니 그 소리는 깊은 잠에 빠진 석진의 코 고는 소리였습니다. 한숨. 아이고, 이를 어째? 내일이면 이 총각은 돌아갈 텐데 이렇게 잠만 자다니.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었는데. 석진에게 마음까지 뺏겨버린 과부는 천금 같은 기회가 사라져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다음 날 과부는 어쩔 수 없이 석진의 옷을 꿰매 주었습니다. 옷을 받아 입은 석진은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몸이 그리 좋으신 게요? 지는 그저 산에서 나무를 할 뿐이요. 그러다 보니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도끼질이지. 그 말에 과부의 머릿속에 번개가 번쩍 스쳤습니다. 아, 그럼 잘 되었네. 우리 집에 패야 할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것 좀 패주시오. 하루 품삯으로 2냥씩 넉넉히 드리리다. 하루에 2냥이란 말에 석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산에서 며칠은 일해야 벌 수 있는 큰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소. 장작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오. 과부는 입이 귀에 걸린 채 석진을 데리고 집 뒤뜰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장작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장작이 정말 많구려. 이것만 다 패도 몇 년은 걱정 없겠소. 석진은 2 팔을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곧 땀이 비 오듯 쏟아지자 그는 웃옷을 훌렁 벗어 던졌습니다. 땀방울이 구릿빛 근육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광경에 과부의 얼굴은 어느새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총각, 잠시만 쉬어가시오. 과부는 수건을 가져와 석진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몸에 손이 닿자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과부는 참지 못하고 석진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과부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꽃내연 때문에 석진이 우렁찬 재채기를 터뜨렸습니다. 애취. 아이고. 나는 꽃 냄새만 맡으면 재채기가 나와서 말이오. 그러니 저만치 좀 계시오. 석진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했고 과부는 허무함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일부러 잘 보이려 몸에 바른 향내가 또 방해가 될 줄이야. 과부는 우물가로 가 향내를 모두 씻어냈습니다. 마침 목이 말랐던 석진이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과부는 부끄러워 얼른 옷으로 몸을 가렸지요. 아이고, 시원하다. 석진은 물만 벌컥벌컥 마시더니 바닥에 떨어진 과부의 옷을 주워주고는 곧바로 장작을 패러 돌아갔습니다. 과부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일부러 몸까지 보였건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혼잣말로, 아니, 고자인가? 내 알몸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다니. 고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야. 화가 난 과부는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자신을 구해준 믿음직한 석진을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석진이 고자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석진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살며시 그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 밑을 확인하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방을 나왔습니다. 혼잣말로 고자가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대체 왜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 걸까? 다음 날 점심때가 되자 석진은 산더미 같던 장작을 모두 패버렸습니다. 장작을 모두 패었소. 하루하고 반나절 일했으니 세냥만 주시면 돼요. 그 말에 과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주면 석진이 떠나갈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더 이상 그를 붙잡아 둘 명분이 없었던 과부는 열량이 든 돈주머니를 석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럼 잘 있으시오. 고갯길 다닐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요. 석진이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과부는 마루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마음에 품은 사내를 놓쳤기 때문이지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석진은 돈주머니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돈주머니를 열어본 어머니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석진아,
어찌 돈이 이리도 많은 것이냐. 세어보니 10량이나 되는구나. 과부께서 돈을 잘못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석진은 품삯 3냥을 빼고 남은 7냥을 돌려주기 위해 곧장 과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아무리 불러도 과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과부가 돌아오지 않자 석진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곧장 과부를 처음 만났던 고갯길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왈패 무리를 다시 마주쳤지요. 저놈은 며칠 전 그놈이 아니냐. 두목님, 저놈이 우리를 손봐준 놈입니다. 내 놈이 그놈이냐. 오냐, 잘 걸렸다. 내 놈들이 과부를 또 잡아간 것이냐? 그 과부는 우리 주인이 잘 데리고 있으니 내 놈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여봐라, 저놈을 아주 밟아놓아라. 왈패들이 과부를 잡아갔다는 말에 석진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10수명의 왈패들을 잡아 던지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순식간에 왈패들은 모두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내가 힘을 주면 내 놈의 목은 부러질 것이다. 과부가 있는 곳을 대거라. 알겠소. 발 좀 치워주시오. 숨을 쉴 수가 없소. 사실 마을 사또께서 시킨 일이오. 사또가 과부를 탐내어 왈패들을 시켜보쌈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석진은 두목을 앞세워 사또의 별채로 향했습니다. 석진의 지략과 두목의 도움으로 그는 무사히 과부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석진은 과부를 데리고 산속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괜찮소. 다친 곳은 없소. 과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석진이 또다시 자신을 구해줬기 때문입니다. 다친 곳은 없소. 이렇게 또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소.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이제 걱정 마시오. 내가 곁에서 지켜주리다.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말에 과부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총각.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나는 이곳에서 총각과 함께 살고 싶소. 아니, 부인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산속에서 산단 말이오. 총각은 내가 싫은 것이오. 싫다니요. 내가 어찌 부인을 싫어하겠소? 단지 천한 나무꾼인 제가 감히 양반댁 부인을 연모할 수가 없었을 뿐이요. 그럼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신분 때문에 그리 냉정하게 굴었던 것이오. 내 알몸을 보고도 못 본 척했던 것도요. 그렇소. 송충이는 소립을 먹고 살아야 하는 법. 지가 어찌. 그제야 과부는 석진이 자신을 피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박함의 과부는 석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지요. 석진 총각, 내 서방이 되어주시겠소? 이 세상에 총각 같은 사람은 다시 없을 것 같소.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석진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인의 알몸을 봤으면 책임을 져야지. 책임지고 말고. 어찌 사내가 그리 무책임하단 말이냐. 사실 석진도 과부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신분 때문에 감히 넘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부인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소이다. 속으로는 좋았으면서도 천한 신분 때문에 입도 뻥긋 못했소. 이제는 나도 마음 놓고 부인을 사랑하겠소이다. 그리하여 과부와 석진은 과부의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조촐하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첫날 밤이 되었지요. 서방님, 사실 내가 오늘 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오. 전에 서방님이 주무실 때 고자인지 확인해보려고 슬쩍 만져본 적이 있었는데 그리 큰 것은 처음 보았소. 허허, 그랬단 말이요. 사실 이놈은 아직 써본 적이 없어 나도 어떨지 잘 모르겠소. 하지만 부인도 각오는 해야 할 것이오. 그날 밤 두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짐작할